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아침에 수업을 마치고 이제 10시 수업이 11시 한 10분 정도에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왔던 문자를 하나를 보는데, 저는 굉장히 반가운 문자, 이런 또 굉장히 반가운 문자를 받았어요. 여기 이게 문자로 뭘 물어보셨더라고요. 저 이런 문자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적절한 질문, 이런 질문. 뭘 배울 준비가 돼 있는 질문이죠. 안녕하세요. 갑자기 친구와 문자 도중에 번역해보다 여쭤봐요. And I'm drinking. 일단 자기가 하는 한국말을 영어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 계신 거예요. 혼잣말마저도 다 전부 다 영어로 다 바꿔보셔야 돼요. 저는 이런 거 정말 환영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거는 삼형식이죠. 그래서 Kenny, 뭐 하죠? Kenny teaches. teach 하면은 뭔가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동사 중에 뭐가 있을까? think, can he think? 어, have, has를 넣고 can he has, 이거 하나씩 따로 쓰겠습니다. can he has a friend 라고 할 수도 있겠죠. has가 들어가서. 근데 여기에서 항상 저는 그렇듯이 이름을 가진 녀석에는 파란색을, 동작을 나타내는 녀석에는 빨간색을, 그리고 이름을 가진 녀석엔 다시 파란색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가 문제인데, 여기서 우린 분기점을 하나 줄게요. Kenny has breakfast.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죠. breakfast는. 그래서 얘도 이름을 가진 녀석이기 때문에 파란색을 줄 거예요. 근데 자, 재밌는 게 뭐냐면 has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되지만 뭐를 먹는다라는 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Kenny has a friend는 Kenny는 한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 친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 아무튼 Kenny has breakfast라는 말은 케니는 매일매일 아침을 먹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왜? has는 평소 시제니까 평소에 어떻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Kenny has a friend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한글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는지 볼게요. 1번 문장은 Kenny는 친구가 한 명 있다. 2번 문장은 Kenny는 아침을 먹는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친구가 한 명인데 어떤 친구인지를 말해줄 거면은 tall. 이 친구를 꾸며줄 수 있어요. 어떤 친구? tall한 친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관사를 따로 빼겠습니다. 관사를 따로 뺄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Kenny has a friend. 케니는 친구 한 명 있다가 됐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가 있어요. 저희는 초록색으로 마킹합니다. 그렇게 해서 Kenny has a tall friend. 이렇게 해서 키가 큰 이라는 케니는 키가 큰 친구가 한 명 있다. 요 초록색이죠. 그 다음에 친구니까 파란색이 되고 케니는 파란색이 되고요. 있다는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빨간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초록색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케니는 아침을 먹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파란색. 그 다음에 아침을 먹는다라는 동작은 빨간색. 그리고 아침을이라는 거는 파란색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는 그냥 브렉퍼스트가 아니라 또 뭔가 다른 종류의 브렉퍼스트라고 할게요. 맛있는 이라고 해서 케니는 맛있는. 자, 초록색으로 넣으면은 여기에서 delicious가 됩니다. 그리고 괜히 Alt를 눌러가지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를 여기에 이제 관사가 들어가야 돼요. 관사 들어가면 안 되지. 평소 시제에서 매일매일 먹는 거니까 관사 뺍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Kenny has delicious breakfast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초록색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문장을 또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건지 보여드릴게요.
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왜 쓰는지를 아셔야 돼요. 형용사로 어떠어떠한 명사를 우리는 꾸미고 싶은데 맛있는이라는 형용사가 딱 정해져 있으면 관계대명사 필요 없어요. 키가 큰이라는 형용사가 정해져 있으면 관계대명사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관계대명사 왜 쓰죠? 우리가 이거를 어떠한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해줄 때 문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은 형용사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우리가 형용사를 만들어 쓰고자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케니는 키가 큰 친구가 한 명이 있다는데, 케니는 어제 만난, 니은으로 끝나잖아요. 얘도 형용사예요. 근데 어제 만난이라는 형용사가 없어요. 토울처럼 한 방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사람에 대한, 야, 나 이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라고 말할 거면은 이게 필요해요. 경고하고 들어가야 돼요. 저희 깜빡이 켜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얘가 깜빡이에요. 나 사람 얘기할 거야. 사람에 대한 거 꾸며줄 거야. 라는 깜빡이는 후로 켭니다. 그래서 후. 이 friend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깜빡이를 후로 켠 거예요. 사람일 땐 후라는 깜빡이를 켭니다. 그 다음에 후. 케니가 어제 만난이잖아요. He met yesterday. 어제 만난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전체가 초록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제 만난이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이 됩니다. 네. 명사의 뒤에서 꾸미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앞에서 꾸미잖아요. 그죠? 친구 한 명을 앞에서 꾸몄잖아요. 어제 만난. 키가 큰. 근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한다? 친구 한 명을 형용사가 원래대로 그냥 형용사가 있으면 간단하게 앞에서 꾸미지만 형용사가 없어서 그거보다 긴 얘기를 할 때는 뒤에서 꾸며요. 어떻게? 깜빡이 넣고. 사람이니까 후라는 깜빡이 넣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breakfast라는 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깜빡이는 which로 켭니다. which로 켜는데 얘 또한 깜빡이 보조적인 거니까 우리 보라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which. 근데 어떤 아침을 먹을까요? 맛있는 아침을 먹는데 케니는 엄마가 만들어준 맛있는 아침을 먹는다. 엄마가 만들어준 이것도 초록색이에요. 어떤 아침 식사인지를 우리가 꾸미는 거잖아요. 근데 형용사로 한 방에 떨어지는 게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뒤에서 꾸며야 돼요. 문장으로 꾸밀 때는. 그래서 엄마가 만들어준 Kenny has delicious breakfast which his mother cooks. 엄마가 요리하는 그의 엄마가 요리하는 예, 다 초록색 부분이 되겠죠. 요런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첫 번째 왜라는 질문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왜 써요? 꾸미고 싶은데 내가 가진 파란색 명사를 꾸미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싶은데 근데 초록색으로 한 방에 떨어지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형용사로 한 방에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제 만난 내지는 엄마가 만들어준 이런 말들 이제 하는 방법은 문장을 뒤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붙이면 안 돼요. 왜? 헷갈려요. 사고 나죠.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가면. 그래서 우린 깜빡이를 켜는데 사람에 대한 깜빡이는 후로 켜고 사물에 대한 깜빡이는 위치로 켭니다. 근데 얘네들이 공통으로 야, 이거 후랑 위치랑 구분하기 귀찮아 해서 게으른 사람들이 나중에 만들어 냈을 거예요, 아마. 대시 있어요. 대은 두 개 다 돼요. 똑같아요. 위치도 대수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배울 때 무조건 정석부터 배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사람에는 who 쓰시고요. 사물에는 which 쓰세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관계대명사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렸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만들어 보셔야 돼요. 뭘 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져요. 한 3배 정도 더 빨리 잘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잘하셨습니다. 사족도 알지 않고 영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만드세요. 더 만드세요. 잘하고 계세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